네, 농업 분야 국책 연구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전라북도입니다.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비전과 목표로 삼은 배경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전북은 그 너머를 지향합니다. 2차 전지, 수소 등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새로운 국토, 새만금이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모시고 전북의 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지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변호사, 그리고 재선의 국회의원, 이제 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로서 1년을 앞두고 있네요. 네, 네. 네, 어떻게 전라북도 행정을 해보시니까 국회의원 할 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네. 도지사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 심사, 예산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네. 도지사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국방 외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라 전체의 모든 일을 다루는 광범위한 범위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국회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좀 중장기적인 그런 일 처리가 예. 필요한 반면에 도지사는 신속한 의사결정 또 그에 따른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는 중요한 자리인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네. 책임감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걸 이제 경험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선 8기 전북도지사로서 곧 1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 이제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 뭐 1년이긴 합니다만 그간의 기업 유치 어느 정도 조금 성과, 실적을 좀 내고 있습니까? 전라북도가 쓸만한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워낙 많이 떠나기 때문에 예. 대기업 좀 유치 좀 해달라. 이런 도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제가 네. 도지사 출마 때 대기업 5개 유치하겠습니다. 대기업 5개나. 네네. 네. 공약을 하고 제가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약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참 열심히 뛰었죠. 뭐 그동안 두산그룹하고 한솔그룹, 두산, 또 한솔, SK, SK. LG 이 4개는 이미 확정이 됐고요.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이미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나 협약을 다 끝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예. 예, 그 외에 제가 임기 내에 뭐 5개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제가 목표를 조금 수정해서 예. 한 10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 그래요. 또 뭐 그 밖에 또 다른 기업들 조금 어떤 것들을 좀 유치를 하셨습니까?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현재 협상 중인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음 달 6월 달에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7월 달에도 예정되어 있고 밝힐 네.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좀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려면 전라북도에 이제 기업 환경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기업 환경 못지않게 이 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또 해야 될 텐데 네.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좀 변화된 자세를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공무원들이 변화되면서 모범을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 도청의 공무원 500명이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 500개를 1대1로 전부 매치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찾아가자. 공무원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고. 예,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민원을 애로사항을 전부 청취해서 그 애로사항만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 애로 해소 전담팀을 예. 도청에 20명을 도지사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분들은 500명이 청취해온 것을 예. 그 20명이 열심히 처리하고 있어요. 음, 그 외에도 기업이 가장 최근에 애로를 겪는 것이 환경 문제와 노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환경. 그래서 저희가 환경에 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 단속 권한이 도에게 있는데 약 1,500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배출 단속 권한이 있는데 예. 모든 단속을 저희가 사전 예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전 예고제로. 네, 그래서 한 달 뒤에 이러이러한 항목을 점검할 테니 그때까지 바꿔놓으십시오. 개선하십시오. 저희가 개선하라는 이제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네네, 네. 미리 예고하고 갑니다. 예. 그 외에 또 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국노총하고 신노사 상생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산업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 한국노총, 경총, 도 이렇게까지 협약을 지금 체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 노사 문제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도 참 꺼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노사 평화가 제대로 된 지역이라면 기업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지 그분들에게 좀 오야 되겠다. 여기로 오십시오. 네.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게 싶어서 네. 집중했습니다. 그 부분에.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정부가 곧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분야별로 지금 지정을 합니다. 아마 네. 지정이 임박한 것 같아요.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전라북도가 2차 전지 분야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전라북도가 돼야 하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뭐를 내세웁니까? 2차 전지가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이고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번에 네. 특화 단지를 하는 이유는 예. 신기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서 우리가 치고 나가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거를 연구도 중요하지만 인력 양성, 실제로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2030년까지의 2차 전지 수요를 봤을 때 보통 지금 10만 평, 20만 평 정도의 대규모 공장이 앞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공장 용지를 금방금방 분양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를 찾아봐도 새만금밖에 없어요. 공장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 가장 저희가 좋다. 지금 이미 한 400만 평 정도가 예. 유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방 줄 수가 있어요. 400만 그리고 여기에 공장을 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전력하고 예. 공업용수 폐수 처리거든요. 이 세 가지의 유틸리티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새만금에서는. 새만금에서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땅값이. 다른 동네가 뭐 80만 원, 어떤 데는 300만 원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평당 50만 원이거든요. 평당 50만 원. 예. 그리고 돈이 없고 기술 기업한테는 예. 평당 5천 원에 100년을 장기 임대 또 해줘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공장 용지 확보가 가장 아주 매력이 높다. 새만금 쪽으로 오면 3년간 법인세가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면제, 또 법인세 소득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또 최근에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예. 아리백이에요. 아리백. 예. 지금 탄소 중립 시대 때문에 그렇죠. 이거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에는 2030년까지 원전 7개 정도의 용량 7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태양광 위주로 하나요?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해상풍력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7기가와트 정도면은 저희가 약 400만 평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리백을 완벽하게 예.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 새만금이다. 어, 그래서 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이미 됐어요. 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예, 새만금이. 예. 예. 그러면 그런 매력적인, 새만금이 그런 매력적인 공장 용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지금 기업들의 투자가 조금 새만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최근에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예. 새만금이 부침이 있었어요. 분산 조선소 문 닫고 GM 공장 문 닫고 암흑기를 거쳤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대규모 땅을 필요로 하면서 새만금을 찾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새만금이 SOC가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철도, 공항, 항만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30년도면 완벽하게 완공이 되거든요. 네. 이것까지 맞물려서 기업들이 굉장히 최근에 투자가 약 3년 만에 약 7조 원 정도의 신규 투자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7조 원 정도. 네. 자, 얼마 전에 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김광현 기사께서 직접 PT를 하셨다는데 도지사가 직접 PT하는 경우 상당히 드물게 들립니다. 이거. 이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3개에 대해서 특화단지 시행하는데 예. 제가 알기로 25개 지역에서 신청했습니다. 2차 전지도 경쟁자가 많네요. 2차 전지만 따지면 4개죠. 네 군데. 반도체는 15개. 뭐 등등 되는데
도지사가 직접 PT한 데는 예. 새만금 저밖에 없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고 제가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2차 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20분 PT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내서 어떻게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할까? 저도 20번, 20번 리허설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야, 도지사가 좀 절박하긴 절박하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최대한 새만금의 장점 또 전북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전달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경쟁하는 지역이 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충북 청주 이미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이미 지정돼 있다는데 여기도 넘어서야 되잖아요. 경쟁자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청주가 네. 이번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2개를 신청했어요. 두 한 군데에서 예. 워낙 청주의 산업 기반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청주가 2년 전에 이미 2차 전지에 관한 소부장, 네. 소재부품 장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지정된 그것에 관해서 청주는 좀 가시고 하고 새롭게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우리한테 양보해라. 양보 좀 하고 청주는 반도체를 좀 지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저는 네. 그렇게 하고 네. 나머지 우리 미래의 발전 가능성은 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새만금이 꼭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새만금의 이제 인프라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종합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 트라이포트라는 말이 있어요. 트라이포트. 트라이포트가 공항, 공항, 항만, 철도 네. 이 세 개가 한 곳에서 집중하는 것을 트라이포트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개가 다 모여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새만금이 이게 가능한 시점이 2030년이면 완벽하게 구현이 되거든요. 2030년에. 네. 공항은 28년까지 완공 예정이고요. 항만은 2026년까지 1차 2선석 5만 톤짜리 2선석 완공, 30년까지 나머지 6석 완성. 그 다음에 철도는 31년까지 완공 예정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여러 도로들이 있습니다. 소위 새만금 내부의 도로. 십자형 도로라고 그러는데요. 동서도로, 새만금과 전주까지 가는 고속도로. 예. 또 군산에서 부안까지 가는 또 남북도로. 이 도로가 올 7월에 완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내부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기업인들이 내부에 접근하는 네. 하면서 그 광활한 땅을 보기 시작하면서 기업인들의 이 창조적인 마인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저는 이 프로를 보는 기업인들이 꼭 새만금 내부를 한번 차를 타고 한번 지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도로가 7월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네, 7월 이 안에가 8천만 평의 땅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미래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기업인들이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야, 여기서 내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발동될 것 같아요. 네, 7월에 도로가 완공이 되면 기업가들 좀 직접 찾아가서 한번 달려보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오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새만금에서 지금 8월 1일부터인가요? 세계 잼버리 대회도 한다면서요? 네, 준비 네, 작업 잘 돼갑니까? 네, 저희가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4만 5천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옵니다. 그동안 역대 세계 잼버리 중에서도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요. 예. 이번에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 세계에서 오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억시킬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K-팝과 K-컬처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좋게 각인을 시켜서 예.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잼버리에 직접 참석하시겠다. 또 현장에도 와보시겠다. 그리고 최근에 안전대책도 강화를 하고 있고 예. 예산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계셔서 네. 굉장히 더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대한민국을 이분들이 최대한 체험할 수 있는 영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외 프로그램. 예. 또 12일간의 잼버리 야영을 하거든요. 야영하기 전에 3박 4일 프로그램, 예. 야영 끝나고 3박 4일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까지 돌려서
최대한 대한민국을 잘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근차근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로 이제 특별자치도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네. 그 진행성은 어때요? 내년 1월 18일이면 예. 전라북도라는 이름 예. 128년 만에 바뀝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로. 전북 특별자치도. 예, 그러면 뭐가 바뀌냐? 예. 전북이 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가장 강점이 있는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베드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도지사가 이양받아서 책임 있게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도 공언을 했어요. 앞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6개 분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6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4개가 전라북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선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식의약처라든가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들 예를 들면 절대농지를 농림부가 지금 안 예. 풀어주고 있거든요. 예. 저희는 적어도 일정 규모 이하 예를 들면 10헥타르 정도면 3만 평이거든요. 이 정도 내에는 도지사한테 좀 권한을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역의 현장에 잘 맞게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가 먼저 특별자치도 하면서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지사가 가지고 와서 지역의 실적에 맞게 좀 환경과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균형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K컬처 국제학교를 우리 새만금의 전라북도가 K컬처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여기다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바뀌는군요. 또 2차 전지 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원 정원을 도지사가 책임을 가지고 총장과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과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등등의 권한을 저희가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길을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좀 앞서 나가보자. 네. 예. 알겠습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가는 되도록 길이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였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만에 새만금이 확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만금 개발총장님을 만나뵈려고 왔는데요. 특히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예, 여기가 새만금 개발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새만금 개발청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입니다. 이 새만금 지역의 매립을 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지역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든 새로운 조직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새만금 기본계획을 2050년까지 수립을 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또 매립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새만금 산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2차 전지 산업 같은 새로운 첨단 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이 굉장히 면적이 방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잠깐 뒤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 빨간 선으로 된 지역들이 새만금의 일종의 면적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매립된 지역도 있고 매립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네. 총 면적이 약 그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1천만 평쯤 돼서 여의도의 140배, 서울의 3분의 2. 현재 매립은 한 절반 정도가 매립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 권역을 크게 5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이 산단이 있는 1권역, 새만금청이 이 산단 내에 있습니다. 1권역에 이제 첨단 연구 산업시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 2권역에는 이쪽에 수변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현재 한 200만 평 규모로 해서 6월 달에는 매립이 완성됩니다. 네, 3권역은 이제 관광 레저로 지금 개발할 예정인데요. 예. 8월부터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여기서 개최가 됩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4권역은 이 김제 쪽인데요. 추후 배후 도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렇게 녹색으로 된 지역들은 현재 거의 매립이 끝나서 추후에 이제 농생명 용지로 새롭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제가 군산오면서도 느꼈던 게 새만금으로 오는 차량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예. 그래서 투자 유치가 좀 많이 이루어졌나요? 1년 사이에? 새만금청이 처음 발족한 게 2013년입니다. 지금까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2022년 5월 저희 새 정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됐는데 그 전까지 9년간 투자 유치한 거 그리고 지난 1년간 투자 유치한 거를 보면 지난 1년간이 지난 9년간 한 거를 꼭 3배를 가까이 됩니다. 3배 가까이. 그렇게 투자 유치를 많이 했고요. 투자 들어오는 내용들도 주로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좀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이런 그 업종들을 제가 많이 유치를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하반기쯤이면 아마 2차 전지 업체들이 이렇게 동일 지역에 집적한 거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랑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더 들어오기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새만금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한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마케팅도 그렇게 열심히 한 건데요. 크게 보면은 첫째 인프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도, 항만, 공항, 그리고 고속도로 이런 그 인프라들이 서로 모여있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고 수출입에도 좋고요. 예. 그리고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저희가 새 정부 출범하면서 투자진흥지구라는 제도를 저희가 국정과제로 해서 작년 말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5년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또 제공하게 돼서 지원 제도도 저희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새만금의 특징이 뭐냐면 새만금청이 각종 계획부터 그다음에 투자 유치, 기업 유치,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그다음에 준공, 사후 관리까지 전부 다 새만금청이 일원화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하고 또한 빠르죠. 신속하고 빠르다는 게 저희 장점입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찾아가면서 이제 투자 유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예. 그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예. 저희가 여러 분석을 통해서 보면 2차 전지 업계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차세대 먹거리로 그 부상을 할 건데 그러려면은 지금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돼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일종의 저희 경쟁 산단 그런 쪽을 전부 다 이제 직접 찾아주면서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 볼 때 저희가 월등하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입소문까지 나가지고 예. 아주 지금 찾아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유치를 이끌어온다는 거는 정말 색다른 생각이었는데 그게 지금 결과를 보고 있네요. 네, 새만금부터 오면 이제 주요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나름의 밸류체인 형성도 가능할 거고 서로 간 네트워크나 교류도 가능할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요새 저희를 많이 찾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도 입소문이 좀 나서 들어오는 중국 업체들끼리 서로를 추천하는 이런 아주 좋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걱정되는 게 제가 기업이라고 하면은 여기 또 부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좀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건 없나요? 일반 산단 같으면 뭐 산을 깎거나 뭐 여기 농경지 임야를 메우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한데 네. 이 저희 산단은 매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성 원가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비해서 예. 분양가가 한 3분의 2 수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큰 장점이죠. 그리고 그러네요. 매립을 하다 보니 예. 확장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음. 그래서 다른 산단에서 수용할 수 없는 대규모 공장들도 저희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럼 가장 큰 데들은 몇 평 정도? 보통 요즘 조 단위로 들어오는데요. 요새 10만 평 단위입니다. 10만 평이면 상상이 안 가는데 엄청나게 큰 땅이잖아요. 그 정도면. 저희가 지금 예. 뭐 협의하고 있는 데는 예. 30만 평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좀 있으면 매진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땅 부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저희가 지난 1년 사이에 예.
기존에 매립됐던 산단은 저희가 계약을 끝냈거나 아니면은 거의 이제 협의가 끝나는 단계인데 예.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좀 부지가 부족하지 않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매립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의 그 관계부처 협의가 끝났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다시 또 매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 공장들이. 그래서 저희가 좀 내년에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네. 미리 저희하고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홈쇼핑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사전 예약하시면 예. 사은품 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저희하고 사전 예약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 공장 사이즈나 모양에 맞게 기반 시설을 배치를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직접 하니까 가능한 거고요. 예.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약도 상당히 많이 받아놨습니다. 아, 이거 저기 자막을 영어로 달아서요. 저기 미국 회사들 좀 볼 수 있게 좀 테슬라도 좀 보라고 좀 해줍시다 우리. 아, 예. 그래서 2차 전지 분야의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SK온, 뭐 에코프로, 중국의 GM, 한국의 LG화학, 중국의 화유코발트 이렇게 한중 합작 기업들이 다수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되게 큰 기업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규모 공장들을 지금 당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공장들이 저희가 수용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제일 유리하다고 기업들이 판단을 했고요. 예. 또한 지금 IRA 입법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과 FTA를 같이 한 나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한국으로 오는 거고요. 저희가 IRA의 어떤 수혜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IRA의 세부 규정이 어떻게 바뀌냐 좀 틀리겠지만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 한국 합작이 아니고 예. 단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IRA 법에 우려 집단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오히려 걱정이 돼서 물어보면 자기들은 미국 시장만 보고 사업하지는 않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 일단 여기가 중국과 가깝고 그쵸. 그리고 여기 새만금을 보니 중국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가 뭐 소재 같은 판매 뭐 이런 물류 이런 면에서 모두 유리하다 이런 게 있고요. 중국 같으면은 최근에 그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외국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은 한국이 최우선이고 한국도 이제 새만금이 자기들하고 가깝고 중국 업체들도 많이 들어왔고 뭐 자기들끼리 추천을 합니다. 보통 장사도 잘 되려면은 입소문이 나야 최고거든요. 네, 그렇죠. 지인 추천을 해주는 곳들이 이제 가게들이 잘 되는데 이렇게 새만금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너무 좀 자랑스럽네요. 예. 그럼 기업 유치할 때 그래도 또 힘든 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에피소드 좀 하나만 들려주시죠. 힘든 것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3월 말에 저희가 그 SK온, 에코프로 BM 오. 그리고 예. 중국의 GM, 거린메이라고 예. 하죠. 이 세 군데가 합작으로 해서 아까 말한 10만 평 1조 2천억 투자를 저희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때 그 거린메이의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다 보니 넉 달도 안 된 한 석 달 반 만에 사인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새만금창이 참 빠르게 신속하게 일해준다. 또 뭐가 있었냐면은 10만 평이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 산단으로 보면 중간에 도로도 걸리고 각종 시설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걱정하고 있길래 저희가 원하신다면 공장 사이의 도로를 없애드리겠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들도 다른 데 이사를 해드리겠다. 와, 파격 조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저희가 이게 계획부터 조성까지 다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요. 예. 도로 해결 못 해가지고 그냥 공장 사이에 도로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해결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다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또 글로벌적으로 봐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좀 빠른 편에 속한데 인허가 쪽도.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예.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성화에 못 이겨서 참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이제 새만금이 북적북적 되는 거 보고 또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나면 고용 효과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용 요새 예. 큰 공장들은 보면 보통 한 700명, 80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이제 계약 체결한 업체들이 하반기부터 이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인데 그러면 이제 아마 내년부터 가동할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 수급 문제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게 되면 여기서 30분 거리 내에 140만 명 정도가 삽니다. 그래서 공장 운영 인력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걸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뭐 공동 셔틀버스 계획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단 내에 공동 기숙사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또 요새는 예전에는 직주라고만 했는데 요새는 즐길 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직주락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좀 재밌는 동네로 좀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일자리 문제도 새만금이 해결해 주는 곳이 되겠네요. 당연히 해야죠. 야, 왜냐면 청년들이 이제 저도 같은 고민을 하지만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에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굳이 내가 서울로 갈 필요도 없고 서울에서 비싼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면서 거주할 필요도 없잖아요. 더구나 최근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호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현재 추진 중인 기업 유치 상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게 기업 비밀이고 그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현재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2차 전지가 좀 뜨거운 업종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새로 공장을 확장한다. 특히 요새 새만금이 많이 몰리니까 새만금의 그 공장을 신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식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 협약할 때까지는 철저히 기업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그런 자세한 얘기 해줄 수가 없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협의하고 있는 그 업체들을 다 합치면 한 8월까지 최소 3조에서 5조 정도는 추가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 거의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네요. 와, 진짜 1년 만에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궁금한 것 중에 공시 안 해도 되는 기업 중에 하나, 외국 기업 중에서 오고 싶어 하는 기업 중에 미국 기업 혹시 하나 있습니까? 전기차 회사? T사? T사는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확실한 거는 만약에 T사가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다고 하면 아마 새만금이 좀 매력적인 투자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T사도 뭐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다면 새만금을 가장 먼저 볼 것이다. 제 희망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 앞으로 새만금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하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새만금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보면 일종의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새만금을 개발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늦었죠. 다행히 지난 1년 동안 투자 유치도 많이 되고 드디어 이제 전라북도 밖에서도 새만금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당장 급한 것은 이 새만금을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의 첨단 기지로 만드는 게 꿈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도 만들어줘야 될 거고 또 즐길 수 있는 관광이나 레저나 휴양의 그런 땅까지 종합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보니까는 단순하게 이제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 휴양, 레저 다 복합 단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또 새로운 활기가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2차 전지 외에 다른 첨단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첨단 연구, 그다음에 실증, 거기에 따른 기업들 유치, 산학연을 할 수 있는 그 대학들, 연구 중심 대학들까지 공동 캠퍼스까지 해서 현재 또 추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반기쯤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새만금 관련해서 공시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좋은 호재들이 계속 연이어 있다. 예. 앞으로 계속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만금 사업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통해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